개정교육과정이 첫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에 중점을 둔 거였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한 학기가 아이들이 지났잖아요. 고1 아이들이 한 학기가 지나서 교육과정 편제와 선택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들을 좀 추가로 좀 하게 됐고요. 분당고교 정보가 사실 되게 많죠. 정보가 많은데, 이 정보가 많을수록 혼란이 좀 크니까, 분당고교 백서와 그 다음에 이제 밴드, 저희 밴드 다 가입하셨나요? 네. 밴드 보시면, 수내고를 제외한 17개 고등학교의 설명의 슬라이드 다 들어가 있고, 자료집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교백서와 그 설명에 관심 있으신 학교의 설명에 그 슬라이드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있죠? 분당맹모. 요거 3개 정도면 우선은 선택에 가르면 될 것 같습니다. 분당에 사시니까 잘 그런 거 못 느끼시겠지만, 이런 분당맹모 같은 집단지성들이 잘 갖춰진 커뮤니티 또는 지역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당처럼 또 고등학교들이 다 설명을 하는 지역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 설명회도 하고 집단지성도 모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가 정답이야 다 이러잖아요. 설명회가 없는 바로 옆에 수지 지역만 하더라도 홍천고만 설명회를 하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볼까요? 잠시만요. 자, 여기 이제 분당 학령인구수와 수지 학령인구수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게 요때 2014년 초1이 현재 고3입니다. 현재 고3이고 분당은 약간 줄었고 비슷하죠. 수지는 조금 늘었네요. 14년부터 2025년까지 해서 고등학생이 30% 줄었고 분당은 수지는 5%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준 거죠. 굉장히 많이 줄었고 용인은 2022년에 특례시로 습격을 하면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한 6, 7년 정도 지나면 수지의 학령인구가 분당의 학령인구를 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분당이 뭐 이유는 심플하죠. 분당이 집값이 비싸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한 거 분양가 들으셨나요? 깜짝 놀랐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나요? 부럽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분당에 인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분당이 4,400명을 모집합니다. 4,402명인가? 그렇습니다.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수지가 3,631명을 모집합니다. 근데 분당은 18개 고등학교죠. 수지는 10개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한 학교당 360명 정도가 있는 거고 분당은 244명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명 정도가 수지가 좀 많죠. 그러니까 그러면 1등급 인원이 12명 정도 많은 거예요, 학교당. 또 머릿속에서 수지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뭐 장단은 당연히 있고, 개인적으로는 분당에 있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인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쯤에 있죠, 지금 현재 수의학원에. 여기쯤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좀 운중, 불곡, 요 정도가 좀 통하기 어려워서 셔틀 타고 다니는 친구들도, 좀 낙생도 마찬가지고, 있는 편이고, 집 가까운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시는 것이 바랍니다. 자, 일반고등학교 현황입니다. 이게 쭉 내려가면서 사실 280페이지를 2시간 동안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해석해야 되는지,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거고, 이게 내일 밤 9시 반에서 10시 정도에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요거를 관심 있으신 고등학교 3, 4개만 꼼꼼히 보더라도 한나절은 금방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시 보시고 복귀하시고 설명의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댓글 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당에 18개 일반고가 있고요. 여기 6개 고등학교는 사립입니다. 사립이고 내년에 신입생을 4,402명을 분당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반에 지금 25명 받은 거거든요. 25명 받은 거고 요게 이제 배정은 이렇게 받았지만 뭐 전입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4,400명이 좀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뭐 인원은 아시죠? 사립이 좀 더 많죠. 뭐 대진, 태원이 좀 많고 제일 적은 곳은 뭐 운중이라든지 이렇게 좀 있고 보평도 좀 적은 편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남녀 비율인데, 뭐 크게 보실 건 없고,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계엄대. 남학생들이 조금씩 더 많죠? 남학생들이 좀 더 많습니다. 영동여고는 여학교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아마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고등학교를 가서 1등급을 맞으려면 몇 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늘푸른고가 이제 225명을 배정받았으니까 내가 1등급 10% 안에 들려면 23등을 해야 된다는 거고 2등급까지 들려면 77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 2등급 안에만 54명이 있어서 1등급 23명과 2등급 54명을 합쳐서 77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은 고등학교와 적은 고등학교의 차이가 좀 더 나겠죠. 대진고는 31명, 운중고는 20명, 11명 정도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이 안에서 나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대진고는 인원이 많은데 빡센 단점이 있을 것이고, 운중고는 내신을 잘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1등급 인원이 적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게 중요하겠죠. 1등급 440명, 2등급까지가 1497명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입학해서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과목별로 1등급과 2등급 인원이 이제 정해질 텐데 요 숫자를 기억하세요. 1497을 생각하시고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여러분의 자제들입니다. 올해 이제 분당에 25개 중학교가 있는데 올해 3학년 1학기의 결과예요. 과목별로 이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어떤지, 그 인원들은 몇 명인지, 평균은 몇 점인지, 인원이 몇 명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렸고, 분당은 학군지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25개 중학교 평균 2등급,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아이들이죠. 2등급이 이제 5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보통 여기서 한 20km 떨어진 용인시 처인구만 가더라도 2등급 비율이 50%가 넘는 중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당은 학군지는 맞는 거죠. 학군지는 맞는데 중학교별로 사실 난이도가 좀 다르고 그 해 선생님들의 출제 기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일괄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백현중, 내정중 볼까요? 내정중 같은 경우에 이제 55.8%가 90점 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다 90점 이상인 거죠. 그럼 이렇게 내면 아이들은 사실 그때는 기분은 좋죠. 90점 이상이니까 A등급보다 좋은 등급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기분이 되게 나빠집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좀 있고 청솔중은 폐교가 확정됐고 그러면 서현중도 58%나 있네요. 공부는 잘하는 지역은 확실합니다. 영어 보세요. 백현중 63.9%, 신백형중 81.7%. 외국인 학교인가요? 이렇게 내면 사실은 쉽지 않죠. 요거 그냥 쭉 보시면 되고. 국어. 자, 국어 보세요. 지금 국어가 국영수과사 중에 지금 평균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어가, 중학교 때 국어가 이렇게 쉽잖아요. 그리고 44.4%가 평균으로 이제 A등급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런 농담도 사실은 좀 있죠. 국어는 땅을 팔아도 안 된다. 집을 팔아도 안 된다. 이런 농담이 있는데, 내 아이가 상위권 대학을 진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는 과목은 수학인 거 분명합니다. 수학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그 상위권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가는 국어가 가르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면 수학을 잘해야 어쨌든 상위권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성적대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찐 이과 아이들, 아니면 국어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이제 조금 점수가 내려가고 합격이 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국어 공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국어 못하는 애들 4.3%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학교과 그러하고, 아까 손대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학교 과학과 또 이제 고등학교 과학은 난이도 차이도 굉장히 있고 이제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으로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과학을 싫어하거나 좀 어려워하던 이제 문과 학생들이 어쨌든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3년 내내 가지고 가야 될 텐데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사회입니다. 사회 뭐 그냥 그렇고. 그래서 지금 국영수과사를 제가 여기다 정리한 거예요.
국영수가사 25개 중학교 평균이 이렇고 A등급 비율이 이렇고 인원이 좀 이런데 제가 아까 2등급까지가 1497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A등급이 평균이 과목별로 2124명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사실 A등급이다. 90점 이상이다 그러면 공부를 나쁘지 않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 2124명 중에 600명은 반드시 3등급이 나옵니다. 필연적으로 3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니까. 그러면 그 3등급은 현재 9등급 체계에선 4등급, 5등급, 6등급이잖아요. 그럼 분당에서 내신 4등급, 5등급, 6등급 아이들은 대학을 어딜 가죠? 시대인재를 가죠.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중학교 때 90점 이상이었어도 3등급이 나오는 건, 3등급 나오게 되는 건 너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걸 비율로 따지면 1등급이 2, 2등급이 5, 3등급이 3의 비율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A등급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올라가서 그대로 그 등수를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 비성취였던 아이들도 열심히 해서 여기로 올라간 아이들이 있는데 그걸 차치하고 요 2124명이 그대로 올라가서 고등학교에서 등수를 차지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아이들 중에 5명 중에 1명만 1등급, 절반은 2등급, 10명 중에 3명은 3등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여기에 안착하게 되는가? 공부머리 믿고 까보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머리는 좀 있는데 지필평가 한 일주일 전에 바싹 해서 점수가 유지되던가 올라가는 아이들. 중학교 때 통용이 될지 몰라도 아까 퍼센테이지 보여줬잖아요. 뭐 50% 절반이 90점 이상인데 고등학교는 성실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상위 등급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입학 전까지 내가 기꺼이 공부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기르는 게 좋고 제가 집 가까운 일반고가 최고다라고 항상 지론을 펼치는데 아침 자습을 잘 활용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굉장히 좋고 상위권 대학에 가는 확률도 물론 그런 퍼센테이지는 안 나오지만 객관적 결과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작년 중학교 3학년들이 올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한 학기가 끝났잖아요. 한 학기가 끝나서 그래서 올 1등급이 대체 몇 명이냐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공개된 곳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시도에서 1학년 1학기를 전수조사는 아니고 표집조사를 해서 올 1등급이 몇 프로인가를 봤을 때 서울이 1.72, 경기도가 1.74, 부산이 2.07, 전라북도가 2.56으로 시도별로도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분당은 여기 공개된 고등학교 11개교가 지금 2.1%예요. 꽤나 많죠. 생각보다 많고 저도 사실은 예상보다 많다라는 생각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다라는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흔히 공부가 빡세다라고 생각하는 고등학교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고등학교 간에 1등급 인원 상관관계가 없어요. 빡센 고등학교가 1등급 인원이 많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가 적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 해에 어떤 아이들, 어떤 자원이 들어갔는가 그리고 그 자원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고등학교의 지필평가 난이도는 어떠했는가의 문제도 있고 요거는 두 가지로 또 해석할 수 있어요. 넘사벽들이 있긴 하구나. 뭘 해도 잘하는 놈들은 있구나. 얄미운 놈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과목에 편차가 있는, 과목에 호불호가 있는 친구들이 있구나. 어떤 거는 독보적인 1등급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찐 이과면 독보적인 수학, 과학 1등급이 나오는데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2등급, 3등급으로 싫어하는 아이들. 그렇게 되면 1.00이 안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런 아이들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 2.11%를 18개 고등학교로 이제 가정을 하면 한 90명 내외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지금 1학년 1학기의 결과잖아요. 그럼 학기가 지나갈수록 아이들이 이제 수강자 수가 쪼개지니까 오릴 등급 인원은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학기마다 한 20%씩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한 40명 정도가 될 거고, 30%씩 줄어든다 하면 한 22명에서 25명 사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당은 현재 고2, 고3들이 오릴 등급, 고3 때까지 해서 오릴 등급이 사실은 18개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와야 3명, 4명입니다. 일정 영역이. 그럼 한 10배 나오긴 하는 거죠. 10배 정도 나오는구나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과 시간표입니다. 일과 시간표 18개 고등학교 쭉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좀 해놨고요. 3교시 끝나고 중식하는 데가 있고 4교시 끝나고 중식하는 데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공부보다 중요한 건 밥이죠. 이거는 그 고등학교의 이제 급식실의 크기, 그 다음에 학년의 시간표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3교시 끝나고 중식을 마련한 고등학교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능,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점심시간이 12시 1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3년의 바이오리듬을 채워라라고 하는 아주 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습현황입니다. 자습현황도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요. 이거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전화해서 싸우고 막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이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아침 자습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아침 자습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야자야 학교별로 이제 신청자를 받게 되는데 보통 반강제하는 고등학교들도 있지만 인권조례로 인해서 이걸 강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진정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약간 반강제하는 곳들도 있긴 한데요. 야자는 그러니까 신청자들은 보통은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해야 됩니다. 야자는. 그러니까 학원 시간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송림고가 1학년은 1차 집필까지 전원 야자 참석이라고 했지만 뭐 이래저래 뭐 내면 뭐 빠져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태원고는 또 유명한 게 이제 서머스쿨 윈터스쿨을 하죠. 방학 때. 네. 그리고 낙생고 같은 경우에는 주말 자습 있고요. 그런 거 아시죠?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2개년치의 각 고등학교별 신입생들의 이제 중학교 때 성적과 출신 중학교 비율, 발표된 것들 정리했고, 문이과 비율을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제 문이과 비율이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그리고 뭐 6대4냐, 7대3이냐, 5대5냐는 사실 현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고2, 고3의 분당 아이들의 이슈는 사탐런이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대학교가 이제 사탐해도 된다라고 다 풀어놨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냥 이과인데 사탐을 선택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확한 수치를 학교에서도 집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과생들이 좀 많은 곳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낙생고가 발표를 했는데 2개년 동안에 180 이상이 한 80%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공부를 놓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중학교 때 성적 구조에 따라서 사실은 산출된 점수가 다 다르긴 한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과목이 80점이고 비교과가 만점이면 184가 나옵니다. 모든 과목이 80점이고 그 다음에 비교과가 만점이면 184가 나오고, 그 99다 모든 과목이 그러면 199가 나옵니다. 보시면 돼요. 98이었나 99 이렇게 내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좀 상위권이 두텁구나라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신이 빡세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190 이상이면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긴 한데 워낙 그 퍼센테이지가 지금 너무 많아요. 4년 전만 하더라도 중학교 성적에 표준 편차라는 게 존재를 해서 중학교 전교 1등이더라도 197이 안 나오는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표준 편차가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중학교의 이제 지필평가 난이도가 좀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내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 안에서의 변별도 좀 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중학교들 보시면 되고, 가까운데, 그 고등학교가 위치한 가까운데 아이들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역시. 이쪽은 대부분 좀 발표를 했고요.
태원고 그랬고, 올해니까 180점 이상이 한 45%, 운중고. 대부분 한 40%에서 50% 이상이 18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뭐 변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운중고가 작년에는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운중, 판교, 대장까지 해가지고 이게 85%가 넣어야 되네요. 그죠? 85%면, 요런 데 가면은 내가 중학교 때 올라가도 이제 그 고등학교, 내 친구들이잖아요, 다. 중학교 4학년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 내가 요 세 개 중학교가 아닌데, 그 고등학교를 가면 첫 학기에는 약간의 그 위화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친구가 없으니까. 근데 올해 운중중이랑 문의를 해본 결과로는 예년보다는 조금 많이 좀 퍼진 편이다. 예년보다는 많이 퍼진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당 맹모에서 공개한 걸 다시 제가 재가공한 겁니다. 7개년치의 합탈 현황인데 이게 올해 세 가지 이슈가 있죠. 뭐 고입 그 원서 지원 세 가지 이슈는 하나는 이제 분당고가 과중고가 된다라는 게 이슈고, 그다음에 분당 중앙고가 내년에 과학고 전환이 된다라는 게 이슈고, 또 하나는 이제 야탑고가 2학년 때 수학을 4과목을 미적분 원투까지 다 깔았다라는 게 하나의 이슈입니다. 서영고처럼. 그 세 개 안에서 아마 고민들이 좀 많으실 텐데, 분당중앙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입학해서 리모델링이 이제 2027년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2 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 때 뚱땅뚱땅 거릴 수 있고, 중앙고 설명회에서는 걱정 마라, 펜스 다 친다 라고 얘기를 했죠. 당연히 걱정 말라고 얘기하지 걱정하라고 얘기했나? 그리고 또 분당고는 과중으로 전환은 됐는데 문과 아이들도 신경 쓰겠다, 많이 지원해라라는 모순적인 말을 했고, 야탑고는 우선 그 대입 실적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 고등학교잖아요. 좀 더 공격적으로 편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뭐 몇 지망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방법론을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죠. 뭐 학군 내, 그 다음에 구역 내 1지망 쓰시고 싶은데 쓰시고, 그 다음에 학군 내에서는 다 1지망으로 마감될 것 같은데 쓰시고, 그 다음에 구역 내에서는 쭉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예측은 잘 안 됩니다. 근데 매해 보면은 이제 1지망으로 마감되는 고등학교는 보통 그런 경향은 있다. 그래서 그런 고등학교들을 이제 학군 내에서 쭉 내려 쓰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 편이긴 하죠. 영동여고가 매해 끝지망이긴 한데, 제가 뭐 영동여고랑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영동여고는 개인적으로 참, 좋다. 되게 좋은 고등학교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만 이제 여학생들이 가기 싫어한다. 위치가 멀다. 그 다음에 공부가 빡세다. 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이제 항상 끝지망이 도는 것 같은데, 가시면 사실은 만족도도 높고, 진짜 대입 실적 보시겠지만, 굉장히 잘 보내는구나. 좋은 고등학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제가 사실은, 2028 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아주 잘 맞는 편제를 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동여고 선생님들이 저한테 술을 사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8개 고등학교의 이제 5개년치의 대학교 진학률입니다. 요게 이제 현재 대학교 2학년인 아이들이에요. 올해 대학교 1학년이 된 아이들의 결과는 이번 달 말일 날 발표가 돼요. 그래서 그거 정리해서 다시 또 제가 밴드에 올려드리긴 할 텐데, 대학교 2학년인 아이들이고, 요게 이제 서울대를 갔을지 강남대를 갔을지 모르겠지만 4년제 대학교의 진학률, 전문대의 진학률, 그 다음에 재수 비율입니다. 재수 비율이고, 요때 순회고가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재수 비율. 10명 중에 7명은 적극적으로 대학을 안 간 겁니다. 네. 10명 중에 7명 적극적으로 대학을 안 갔고, 50%, 40%, 우리가 흔히 이제 정시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고등학교들이 재수 비율은 높죠. 재수 비율은 높은 편이고, 대학을 못 가서 재수하는 건 아니고, 내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재수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40%잖아요. 성남외고 빼면 40%가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은 적극적으로 대학을 가지 않고, 대학을 갔는데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아이들을 반수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6명은, 그러니까 5명 중에 3명은 반드시 대입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분당 아이들은. 그러면 여기서의 고민이 저는 항상 듭니다.
어차피 5명 중에 3명이 대입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지역과 나의 눈높이라면 다시 한번 도전했을 때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고등학교를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현역만 노리고 내신을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쌓이긴 하죠. 낙생고 아이들은 재수하면 웬만한 대학교는 가는 편입니다. 왜냐면 낙생고의 중위값이 정시로 경희대에서 동국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고등학교인 거예요. 진짜 공부를 진짜 잘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그 애들이 공부를 할 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 해에는 경희대나 건대대 정도에 머물다가 재수하면 뭐 서성한 스카이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긴 하죠. 그렇게 봤을 땐 지금부터 벌써 재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게 나은 것인가에 대한 정답들은 이제 어머님들과 아이랑 얘기를 해야겠죠. 그게 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전문대 비율인데요. 돌마고가 매해 전문대 비율이 좀 높죠. 5명 중에 1명이 갑니다. 송림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일반고는 한 요 정도가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일반적인 일반고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하는 고등학교다라고 하면 6% 내외 정도가 그렇고, 얘네는 교육에, 입시에 미쳤네, 대학에 미쳤네라고 하는 고등학교는 한 1% 이내입니다. 그럼 미친 고등학교가 좀 보이죠? 뭐 이런 고등학교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고등학교들은 꼴통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죠. 이거를 역으로 그러면 5명 중에 1명이 전문대를 가는 고등학교라면 우선은 내가 그 안에서 성실함과 꼼꼼함과 학업 역량이 받쳐져 있다면 내가 내신이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물론 상위권들끼리 붙어진 싸움은 약간은 있죠. 이 5개년을 제가 아예 딱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분당에선 24,000명의 졸업생이 발생을 했고 2명 중에 1명이 전문대를 갔고 9명 중에 1명이 2명 중에 1명이 4년제를 갔고 9명 중에 1명이 전문대를 갔고 그 다음에 10명 중에 4명이 재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5개년 평균으로 가장 높은 순으로 제가 쭉 내려놨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순회고는 수시 중심의 입시 결과를 내는 고등학교입니다. 보통 수시 중심의 입시 결과를 내는 고등학교라면 재수 비율은 낮아야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순회고가 이렇게 높은 건 2가지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눈이 너무 높다. 가 첫 번째고, 2번째는 고3 진로 진학, 고3 선생님들이 힘이 별로 없다. 여기 이따 불복고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사실은 전교 꼴찌까지 우리가 교육적으로만 생각하면 상위권 애들만을 위한 입시가 아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입시까지도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게 교육적인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줘도 그냥 애들은 콧방귀 딱 끼고 지네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고등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합격 비율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야탑 같은 경우 요 데이터를 볼까요? 지금 보평 야탑이 입시 결과가 좋은 고등학교고 빡센 고등학교인데 재수 비율이 낮은 편이잖아요. 우선 선생님들이 아이들 진학 지도에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보내놓고 그 다음에 네가 한 번 더 하든지 말든지 네 결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8개 고등학교의 대입 결과를 이제 쭉 정리해놨습니다. 이거 쭉 보시면 되고, 이거를 같이 입결을 보실 때, 몇 명 보냈다, 되게 잘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보셨던 재수 비율과 함께 보셔야겠죠. 재수 비율과 함께 보셔야 되고, 제가 재학생 데이터라고 내놓은 고등학교는 재학생이라고 제가 다 말해놨습니다. 낙생고는 뭐 잘 보낸 건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전국 일반고에서 거의 탑티어입니다. 전국 일반고에서 탑티어의 고등학교고, 수시정시 현황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디컬 제외하고 서울대부터 요 가톨릭대까지가 수시 재학생, 졸업생, 그 다음에 정시 재학생, 졸업생의 비율인데요. 전체 재학생과 졸업생을 합해서 수시 10%, 정시 90%인 곳이고, 그 다음에 이걸 재학생만 합쳐서 보면 재학생은 수시 14%, 정시 86%,
졸업생은 수시 6%, 정시 9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낙생고는 어쩔 수 없이 정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고등학교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너무 박 터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위값이 정시로 건대를 가는데 수시를 교과나 종합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을 썼다가 이제 논술을 모르겠고 정시를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데이터를 더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개년치인데요. 재학생이 수시를 1,300건을 지원을 했고요. 그 중에 33건만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1,300건을 지원해서 33건 합격했으니까 합격률은 2.5%, 50장 중에 한 장 붙었다. 그 다음에 재작년은 1.5%였어요. 그 다음에 정시는 577건이 지원을 해서 절반 정도가 합격을 했죠. 정시 합격률은 43%였다. 그래서 총 1,900건이 지원을 해서 280건이 합격을 나와서 280건 중에 33건이 수시를 합격했으니까 수시 비율은 12%다. 정시 비율은 88%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총 지원 대비 합격률이 이제 15%니까 그러면 다 떨어진 아이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 거예요. 다 떨어진 아이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낙생고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가는 거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건 맞지만 공부를 잘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좋아야 되고 낙생고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과학 중점이라는 게 장점인가요? 낙생고는 과학 중점이 2점이 별로 없어. 2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냥 자습을 잘 시키는 겁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당 대진고도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고등학교입니다. 과중인 듯 과중 아닌 과중 같은 너. 잘 보내고 있죠. 사실은 이렇게 보낸다라는 건 특목자사 수준으로 보내는 겁니다. 늘푸른고는 등급대별로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개년치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1등급대 아이들이 인문 계열은 건수가 좀 적긴 하죠. 늘푸른과 뭐 이과 비율이 좀 많으니까. 근데 인문 계열은 1등급대에서 학종 비율이 그래도 좀 있죠. 근데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학종이 3개, 4개 이렇게 갔네요. 고대 가교과 가교과 간 아이는 가교과를 가고 싶었을까요? 고대를 가고 싶어서 간 거죠. 나머지는 정시고. 그러니까 늘푸른고도 학업 역량이 꽤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이제 3등급대 아이들에서 정시가 2대, 경희대 정도 나온다는 건 아주 학업 역량이 좀 있는 고등학교구나. 뭐 상지대, 한의회부터 누군가는 광운대를 갔죠. 늘푸른고의 모든 아이들을 제가 상담하는 건 아니지만 상담을 해보면 한 내신 현재 9등급체 기준으로 2.7에서 한 3.1 사이 고 아이들이 같은 내신대임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역량의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 이전 한 2.7 이내면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2.7 이하로 가면 누구는 같은 2.7인데 모의고사가 굉장히 뭐 서성화급이 나오고 같은 2.7인데 모의고사가 뭐 숭실대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불리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고 올해 늘푸른고 설명회가 아주 멋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푸른고에 이제 서울대 스카이와 카이스트 합격이고요. 9명 나왔는데 그중에 재학생 6명이었다. 아주 멋진 고등학교입니다. 한 학교에 서울대가 재학생이 6명이 나온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고등학교구나라고 생각합니다. 2명 이상이 나오면 진짜 괜찮은 고등학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명 이상이 나오면. 메디컬, 의대는 11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3명만 재학생이었다. 치대, 서울대 치대 나왔네요. 보면 되고, 약대도 3명 나왔는데 다 재학생이었다. 서울대 합격생 추이 이러하고요. 합격과들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메디컬 합격생 추이, 메디컬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2025학년도 아시겠지만 의대 정원이 확 늘었던 해잖아요. 2026학년도 결과를 한 번 더 보시는 게 낫습니다. 네. 돌마고입니다. 전형적인 이제 수시 중심의 고등학교고요. 발표한 자료만 따지면 제가 2개년치를 정리해 놓은 건데 발표한 자료만 따지면 수시 8, 정시 2 정도의 입결을 보여주고 있고 서울대 수시 3명, 정시 2명 아주 좋은, 그러니까
돌마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지금 경희대까지가 지금 20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위권들은 어쨌든 상위권들끼리만 내신이 독식 체제가 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벽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대가 여기서 한 20km 떨어졌잖아요. 수시로 4명 갔다라는 건 요게 이제 아이들이 종합으로 아마 갔을 것 같은데 교과로 갔을지 모르겠지만 내신 3등급 후반, 4등급 초반이거든요. 3등급 후반, 4등급 초반이면 정시로 강남대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시에 지원에 합격한 거겠죠. 그렇게 좀 편차가 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재학생 기준의 입결이고 재작년 결과는 수시 7과 정시 3이었는데 올해 결과는 수시 8과 정시 2였고 그 다음에 올해의 수시 합격자 중에 요게 조금 이런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건 학생부 수시 100%를 봤을 때 학생부 교과 32%, 종합 22%, 논술 46%로 논술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좀 늘었어요. 논술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좀 늘었고 이렇다는 건 다 떨어진 아이들도 꽤나 늘었고 그 다음에 종합보다 교과 전형으로 많이 보냈다라는 건 그냥 내신 순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다. 내신을 이겨서 학생부 기록으로 가는 아이들이 좀 줄어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37%였는데 22%로 확 줄었잖아요. 이건 또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정시가 40%로 계속 확대가 되었고 이제 작년에 의대도 증원해서 아이들이 수시를 버리고 정시까지 간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술을 지원해서 논술 합격 건수가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평고입니다. 뭐 잘 보내는 고등학교죠. 보평고 현역 대상 수시 35, 정시 65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죠. 수시 전형 내 비율은 종합, 논술, 교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평고도 지금 교과와 종합의 지금 비율이 같잖아요. 원래는 종합이 좀 더 높아야 되는 게 맞는데 논술 비중이 좀 줄면서 뭐 그렇게 되기도 했고 교과 비중이 좀 높아진 게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왜 그랬지? 뭐 이런 것들. 보평고의 3개년치를 제가 또 하나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보평고 아이들이 눈이 높아지고 있다, 정시 중심으로 축이 옮겨지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재작년은 수시 비율과 정시 비율이 5대5, 작년은 7대3, 올해는 8대2입니다. 그러니까 정시 8, 수시 2로 정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문과 자연 계열은 항상 보평고는 뭐 당연히 자연 계열 아이들의 건수가 더 많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당고가 이제 올해 과중으로 전환이 됐는데 분당고가 18개 고등학교에서 분당에서 항상 한 중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중위 포지션이라는 건 누구에게도 만족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고등학교고 항상 그래서 1순위로 마감되는 기억이 좀 많이 있고 그런 편이고 수시와 정시 비율을 재학생 기준으로 발표를 했고 수시 33.8, 정시 66.2로 정시 비중이 좀 높아졌고요. 요거는 올해 결과는 아니고 재작년 2개년치 결과인데 합격 비율, 수시 합격 비율이 한 10% 정도가 됐었죠. 그러면 수시가 6장 중에 1장이니까 확률적으로 16.666%여야 되는데 다 떨어진 아이들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서울권은 합격률이 더 내려가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영동여고 5개년치입니다. 영동여고 뭐 잘 보내죠. 수시 3, 정시 7입니다. 뭐 비슷하게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보면 사실 연대 수시 10명 보낸 것도 놀라운데 뭐 메디컬도 굉장히 잘 보내고 있죠. 분당 영동여고의 아이들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수가 나온 것들이 이제 중위권 아이들 중에서 수능이 안 나오는 아이들 이 수시를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내신은 안 좋지만 수능 역량이 좋으니까 정시로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영동여고가 또 이런 데이터도 보여줘서 4개년치의 재학생 기준으로 영동여고도 공부를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3등급 때 2.5를 볼까요? 2.5가
지금 5등급 체계로 치환을 하면 1.5 정도 됩니다. 1등급 절반, 2등급 절반이에요. 그럼 여기를 한번 볼까요? 종합으로 연고대 같고, 논술로 고대, 뭐 연대 이런 데 같고, 물론 모두가 다 가는 건 아닌 건 아시겠죠? 아, 저 정도 됐는데 뭐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애들 너무 많죠. 그리고 누군가는 서울대를 갔지만 누군가는 숭실대를 갔다. 이제 영동여고도 사실 늘푸른고랑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받는데 2점 후반 정도가 되면 아이들의 모의고사 역량이 확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영동여고 상위권들의 구성을 보면 원래 머리도 좋고 꼼꼼하고 자기주도 역량까지 된 아이들이 전교권. 머리도 좋고 자기도 역량 되는 아이들이 그 다음.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갖춰진 아이들이 그 다음인데 그 아이들이 내신은 잘 나오는데 이제 수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렇게 좀 편차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되죠.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 갑니다. 2등급 때 2등급 초반까지는 잘 갑니다. 그 다음 중앙고입니다. 이제 과학고로 내년에 전환이 되죠. 요게 이제 올해 입시 결과고 요게 4개년 평균입니다. 그래서 4개년 평균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의대 13건이 갔는데 최고로 많이 보낸 해는 20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학생 기준이 전형별 합격 상황 교과 전형으로는 중앙고는 안 간다 라고 보면 되죠. 왜요? 내신이 박 터지니까. 그렇죠? 수시 2, 정시 8로 볼 수 있겠죠. 종합전형 비중이 너무 낮아진 게 조금 너무 낮아졌는데 뭐 애들이 그냥 죄다 그냥 다 버리고 정시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곡고가 아주 일반적인 일반고 그러니까 분당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인 일반고의 패턴을 보여주는 고등학교인데 이게 교육적으로는 너무 참 멋진 고등학교다. 선생님들이 진짜 고생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사실은 이제 요런 들어보지 못한 대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데의 데이터를 다 내놓고 이런 데를 보냈다라는 거, 이런 데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 중하위권 아이들의 입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있고 반면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하면 또 나쁘게 생각을 하면 요런 대학교 들어보셨나요? 이게 내신 7등급, 8등급이어도 등록금 있으면 추가 합격으로 붙는 대학교긴 합니다. 물론 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런 데에도 보냈다라는 건 사실은 학업 정장이 좀 안 좋은 아이들도 좀 많이 포지션이 있구나 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63, 정시 37의 데이터를 만들어줬고요. 정시 비율이 좀 높아졌어요. 정시 비율이 불국고가. 서현고 과중이죠. 서현고 뭐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정시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정시 비율이 좀 높아졌고 서울대 인원이 조금 줄었는데 다시 올라가겠죠. 메디컬과 서울대 인원이 준 게 이제 고대 성대가 받아갔네요. 그리고 서현고에서도 이런 대학교를 갑니다. 누군가는 가니까. 근데 다시 우리 기억해야겠죠. 2대 5대 3대 비율로 2대 5대 90점 이상이었더라도 2대 5대 3대 비율로 30%는 3등급이 나오고 그 3등급은 9등급 체계로 하면 4, 5, 6등급인데 그 4, 5, 6등급이 가는 대학교가 이런 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90점 이상이었어도 이 대학교 갈 확률은 있다. 얼굴이 일그러지시네요. 그래서 전형별 비율은 이렇다. 전형 내 비율은 수시 내에서 고고 그 다음 전형 내 비율은 전체 100% 중에서입니다. 수시 42% 중에서 14%가 그거였다라는 거. 종합을 잘 보내는 과중의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논술, 수능 역량이 좋은 아이들이 가는 거고. 송림고가 아주 메디컬 실적이 급격히 높아져가지고 설명에서도 자랑을 많이 하던데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 외에는 송림고는 수시 8, 정시 2.
송림고가 이제 수내고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으로 이제 수시 중심의 입결을 보여주는 고등학교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입결을 보니까. 근데 송림고는 매해 입결을 정리를 해보면 그 해에 어떤 자원이 들어갔냐도 사실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송림고는. 네. 수내고 할 말은 많지만 수시 85, 정시 15% 입결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재수 비율 전국 1등 했을 때입니다. 이때가 올해는 좀 내려갔을 텐데 올해는 더 훨씬 내려갔겠죠. 훨씬 내려갔는데 요 건수를 보니까 올해도 재수 비율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거 보면 그래도 많이 크게 높긴 하겠구나. 수시 중심의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좀 높겠구나라는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야탑, 아주 입결이 약진하고 있는 고등학교죠.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야탑고가 이런 데이터를 내놔서 수시와 정시 재학생과 졸업생 비율, 사실 이 야탑고에서 내놓은 요 표가 사실은 모든 고등학교가 이렇게 내면 아주 투명해지는 겁니다. 아주 투명해지는 거고, 수시정시계를 보면 30대 70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학생은 33대 67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졸업생은 26대 74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졸업생도 꽤나 수시로 갔다라는 건 논술을 쓰는 아이들이 있는 거고, 근데 보시면, 수시 건수가 많지가 않잖아요. 여기까지, 15개 대학교까지. 정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그래서 7대 3 정도의 비중을 보여주는 거고, 야탁고 아이들도 공부 굉장히 잘합니다. 서울대 수시 3명. 이 정도.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또 전교권만 수시 쓰고 나머지는 애들 다 정시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운중고도 일반적인 일반고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수시 정시 비율을 다 발표했었었는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 대학교만 발표했더라고요. 숨기고 싶은 게 있겠죠. 운중고 수시 정시 전형별 비율입니다. 수시 63, 정시 36으로 정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쵸? 재수 비율이 좀 높아졌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고. 임해고 수시 정시가 딱 이제 항상 밸런스를 맞춰지는 고등학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해고 대학교 합격 평양도 이번에는 작년까지는 수시 정시로 내놨지만 올해는 현역과 졸업으로 내놨더라고요. 그렇게 따로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근데 이제 이 졸업생 데이터는 고등학교들이 취합에 한계가 있다는 건 인식하시겠죠. 졸업했는데 전화 안 받으면 장땡이고 말 안 하면 장땡이고 거짓말해도 장땡인데. 태원고가 2023학년도 때 대입결이 아주 반짝 좋았다가 그래서 인기가 엄청 좋아졌다가 살짝 조용해지는 분위기 갖고 있는데 그래도 잘 보냅니다. 잘 보내죠. 메디컬은 좀 조금 낮아지는 분위기가 좀 있네요. 태원고가 사실은 그 진로진학지도에 굉장히 열심인 고등학교이기도 합니다. 학교 밴드도 운영하거든요. 입시 밴드. 그 요거는 태원고에 이제 브로셔에 있던 결과고, 요거는 태원고 올해 총회에서 나눠줬던 건데,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입결을 발표하는 건 보통 2회입니다. 총회 때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설명회 때 한 번인데, 그 수집되는 시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조금씩 달라져요. 이렇게 보냈다. 수시 7, 정시 3으로 수시 중심의 입결을 내는 곳이라는 건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재작년에 2개년치의 결과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판교고, 이제 지금 어머님들한테 아직은 이제 아웃풋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자공고가. 작년에 9월 달에 자공고 2.0으로 선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올해 1학년부터가 자공고 2.0의 본격적인 시작이 될 텐데, 그래서 그런지 올해 설명회 때 입결 발표를 이렇게 성의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판교고의 스탠스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보여줄 게 없어. 애들 졸업자가 안 나왔잖아.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 정도까지로 알 수 있습니다. 자공고의 효과가 날지는 내후년 입시 결과를 2028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셔야 될 텐데 판교구를 재작년부터 되게 강조를 했던 고등학교예요. 판교구가 분당에서 유일하게 선제적으로 학기제 과목을 편제했던 학기제라는 건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처럼 학기만에 끝나는 교육과정을 2015 개정 교육과정 그대로 이제 했던 고등학교고 가면 빡세긴 한데 버티면 나쁘지 않다. 특히 IT 계열, 공과 계열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아직 아웃풋이 없으니까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이게 자공고가 1년에 2억씩 지원받아요. 2억을 잘 활용하면 좋겠죠. 한솔고, 수시 중심의 고등학교고요. 분당고가 과중으로 전환이 되면서 한솔고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한솔고가 뭐 올해 1지방 마감될 거다라는 막 얘기들이 있긴 한데, 뭐 모르겠습니다. 재학생 기준의 입결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요 한 표에 정리한 겁니다. 보면, 자, 임해고를 기점으로, 이쪽은 정시 퍼포먼스를 내는 고등학교, 이쪽은 수시 퍼포먼스를 내는 고등학교인데, 늘 푸른 거는 이쪽으로 가야겠죠. 늘 푸른 거는 발표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여기까지. 분당고는 제외해야 될 것 같은데, 분당고는 좀 비이상적으로 정시 비율이 높아져서. 여기는 확실한 정시 퍼포먼스. 수시로 못 간다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상위권 아이들이 두텁다라고 볼 수 있고 수시로 못 가는 게 아니고 수시 하다가 안 되면 정시로 갈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으면 되고 여기는 확실하게 수시 이렇게는 그리고 요 정도 어딘가가 이제 수시와 정시로 둘 다 잘 가거나 둘 다 잘 못 가거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좀 위험한 거라 어머님들이 왜곡을 할 수 있어서 제가 고교백서는 안 넣어놨는데 올해 2025 18개 고등학교의 메디컬부터 한양대까지의 실적 발표한 것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사진 찍으실 거면 찍으시되 이걸 제가 왜 안 넣어놨냐면 그럼 많이 보내면 좋은 곳이고 아니면 안 좋은 곳이구나라는 왜곡 현상 그 다음에 분당 18개 고등학교에 서열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되게 위험한 데이터, 위험하다기보다는 좀 껄끄러운 데이터를 안 내놨습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고등학교들이 발표한 것들도 사실 졸업생 포함과 재학생이 섞여 있고 중복 포함이고 뭐 그러하니까 그냥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벌써 1시간 지났네. 힘드시죠 벌써? 다 끝날 때까지 못 일어나십니다. 제발 빨리 끝내주세요라는 표정을 보여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베리탈스 알파라는 인터넷 교육신문에서 매해 발표하는 건데요. 올해 아주 디테일한 데이터를 내놨어요. 이계 전체를 제가 정리한 건데 올해는 서울대의 재학생과 졸업생 데이터를 같이 내놨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데이터, 물론 전수조선 아닙니다. 전수조선 아닌데 제가 이거를 정렬을 재가공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재학생, 우리는 재수를 생각하지 않고 재학생이잖아요. 재학생 합격자가, 서울대 재학생 합격자가 그 고등학교의 고3 인원의 2% 이상이다. 그럼 50명 중에 한 명 간 거잖아요. 재학생 중에. 진짜 좋은 고등학교죠. 두 반 중에 한 명 간 거니까. 그 고등학교를 정렬을 해놓은 거고, 낙생고, 서울대 합격 인원 순위는 4위였지만, 39명으로, 재학생 비율로는 10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중에서 1위다. 볼 수 있죠. 재수 비율도 함께 감안하시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는 외대부고라고 생각하지만 고3수 대비 생각해서는 5위다. 그래서 몇 명을 갖는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모수가 얼만데 몇 명이 갖는가도 되게 중요하겠죠. 청신국제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곳이죠. 합격 인원 순위로서 78위밖에 안 되지만 재학생 비율로서는 17위입니다. 그렇죠. 적은 인원인데 많이 갔다라는 거죠. 대진고, 중앙고, 야탑고 보이고 보편고 보이고 아주
학군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 아니라는 것. 그래서 몇 명이 갔나도 보시고 인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갔나도 함께 보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메디컬 정리해놨습니다. 메디컬은 메디컬 합계가 많은 순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왼쪽을 보시면 화성고 볼까요? 화성고는 의대 순위는 의학학 순위, 의치한약수 순위는 3인데 의대 순위는 11이다. 58건 보내서 화성고는 약대를 많이 보냈다라고 할 수 있고 낙생고 13위로 랭킹되고 있습니다. 보평, 대진, 야탑, 중앙. 아니 분당의 이 고등학교들이 이렇게 지금 전국에서 지금 날리고 있는 거잖아요. 홍천 보이네요, 수지. 전수조사 당연히 아닙니다. 그다음 서울대 의대입니다. 서울대 의대, 예를 들어 서울대 의대 합격자가 나왔다. 정말 이거는 학교에 현수막에 무조건 걸리게 되는 상황인 거죠. 낙생고가 재학생 1명, 수시 1명, 수시 1명, 정시 1명 나와서 2명이나 나왔습니다. 이개년치 정리한 거고요. 보평고 나왔고, 대진고 나왔고, 보정고는 기흥에 있는 곳이죠. 북전에 있는 곳.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돌마, 분당, 송림이 한 명씩 나왔어요 올해. 네. 진짜 와 분당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아니 한 지역에 7명이나 나온다고 서울대가 뭐 이런 생각 역대급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제가 분석을 한 거죠. 서울대가 139명을 모집을 했고 수시 95, 정시 44명을 모집을 했는데 베리타스 알파가 취합을 한 건 86건이니까 한 60% 취합이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서울대 의대 실적을 낸 고등학교 수는 이러하고 인원은 이러하다. 서울에선 요만큼 나왔는데 강남이 절반을 가지고 갔더라. 그 다음에 경기도는 이렇게 나왔는데 성남이 표에서는 4건이지만 우리가 누락된 3건을 합치면 7건이죠. 그냥 경기도의 서울대 의대 실적은 분당이 다 가져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전출 및 학업 중단 현황입니다. 전출은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것이고 학업 중단은 학교를 그만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정시가 확대가 되고 메디컬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니까 내신 그냥 답 없다 싶으면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 보고 정시 테크트리를 타는 아이들이 분당에도 되게 많이 있죠. 현재 고2, 고3까지는 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됩니다. 왜냐면 수능 100%로 모집하는 대학교가 많으니까. 근데 현재 고1부터는 분명히 페널티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 이미 예고한 서울대, 경희대, 건국대만 하더라도 정시에서 이제 교과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렇게 되면 검정고 출신 아이들이 수능 100%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권하지는 않는데 분당은 다 지역보다는 전출 및 학업 중단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학업 역량도 높은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대학에 대한 눈도 높겠죠. 근데 내가 중학교 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이 안 나오니까 뭐 학교 그만둬야겠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쭉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면 보통 요런 데이터가 일반적입니다. 1학년 때 많고 2학년 때 적고 3학년 때 제일 적은. 왜냐면 3학년 때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그만둘 일은 없잖아요. 이게 일반적인데 작년에 보면서 보평고 14.4%가 전학을 가던가 그만뒀는데 1학년 때 17명이 그만둔 거예요. 그럼 한 반에 2명 그만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데이터를 보면 늘풀은 볼까요? 이런 고등학교가 많이 학군지 중심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긴 한데 보통은 제가 아까 분당고처럼 1학년 때 많고 2학년 때 적고 3학년 때 제일 적은 게 일반적인데 늘푸른고가 작년에 2학년 때도 많았어요.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보다가 답 없으니까 학교 그만두는 겁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되고 그렇게 사실은 이렇게 6%, 7% 이렇게 하는 건 한 반에 무조건 2명이에요. 18개 고등학교 평균이 6.2%거든요. 많습니다. 183명이 작년에 그만뒀고요. 4,600명 중에 183명이니까 한 반에 한 명꼴은 무조건 그만뒀네요.
근데 올해 1학년부터는 조금 데이터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내년 4월에 공시가 될 텐데 9월인가?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걸 보시면서 아셔야 될 거는 빡센 고등학교를 가서 우리 아이 공부를 시키고 싶긴 한데 내신이 안 나왔을 때 내 아이의 멘탈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를 고민을 하셔야겠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좀 멘탈이 좀 약하니까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3등급이 뜨게 되는 과목이 있으면 현타가 팍 오거든요. 아이씨, 학교 따위 때려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꽤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머님들도 잡아줄 수 있어야 대한 문제고. 이거는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2028 대학 제도를 제가 쭉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건 제가 12월 2일과 12월 4일에 여러분들의 입시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설명회를 할 거니까 이거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고 그때 신청하시면 될 거고 이거는 잡지 보듯이 쭉 읽으시면 됩니다. 쭉 읽으시면 입시가 이런 거구나 우리 입시가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제가 다 타자를 친 거니까. 근데 요건 아셔야겠죠. 요 표는 보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설명회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고등학교들이 설명을 할 때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지에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때 항상 먼저 얘기하는 것이 필수 이수학점은 이렇습니다를 봐야 돼요. 필수 이수학점이라는 거는 내가 문과건 이과건 할 거 없이 이 교과들의 요 학점만큼은 무조건 채워야 된다. 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모든 고등학교는 국영수 한국사까지는 필수 이수학점은 무조건 채워지게 돼 있고, 학교 지정으로 해놔서. 그 다음 사회과학, 제2외국어, 기술과정 정보 요거는 선택해서 채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판교고 있죠. 판교고는 자율고, 자공고와 자사고에 합친 건데요. 판교고는 음악미술을 5학점만 채워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과정 정보를 12학점만 채워도 됩니다. 그럼 일반고에 비해서 이게 5학점 빠지고 4학점 빠지는 거니까 9학점 빠지는 거잖아요. 9학점 빠지는 거면 3학점짜리 세 과목을 본인한테 유리한 과목을 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거 보셔야 될 텐데.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 이수를 인정한다. 이게 이제 공동교육과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품앗이 같은 거예요. 이게 보통 1학년 말 정도에 공지가 나서 2학년 때 보통 아이들이 공동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는데 다른 학교를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수업을 듣던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듣던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니까 분당이 사실 전국에서 유명한 공동교육과정이 비활성화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대부분 정시로 가니까 내가 이 수업을 뭐하러 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현재 고1 아이들부터는 공동교육과정을 꼭 이수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다고 대학에 붙고 이수하지 않는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현재 입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과목을 성취했는가 이수했는가를 중요시 보는 거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 일단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고시 외 과목이란 건데 이따 편제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는 없지만 어떤 고등학교가 우리는 이 과목을 이런 내용으로 가르칠래요 라고 하는 걸 교육청에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승인을 해주면 그 과목이 깔리게 됩니다. 그 외에는 없네요. 좋아요. 이런 건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시죠? 이제 수능 과목이고 내신 절대평가 과목이고 그렇습니다. 쭉 내리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이 상대평가 과목이고 절대평가 과목인지 몇 학점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해놨고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특목고 선택 과목이라는 건 편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생지 실험, 고급 문화생지 이런 과목인데 그런 과목을 편지한 고등학교들이 있죠. 분당에도.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고 고시 외 과목 있잖아요. 고등학교가 교육청에 올렸다 교육감이 승인했다는 과목. 그 과목도 상대평가인데 그게 교양 패스트페일이죠.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과목 5명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절대평가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이것도 이제 다 아시죠? 그냥 다 보시면 되는 거고.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에 비해서 5문제가 늘어나고 시험 시간이 10분 늘어나고
배점이 세분화된다는 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의중을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1학년 때 범위로 수능을 볼 거지만 네가 이걸 등한시했다가는 큰 코 다칠 거야 라는 시그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한번 보고 가죠. 이게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 교사단에서 발표한 건데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전수조사 아닙니다. 표집을 해보니까 1.5까지가 1등급 절반, 2등급 절반 나온 거죠. 그 아이들이 9등급으로 환산을 하면 한 2.45 정도 나오더라. 그럼 2.45는 현재 대입에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럼 교과 전형으로 숭실대, 세종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면 1등급 절반, 2등급 절반 맞으면 그 정도 대학 라인 정도를 가늠하고 가시면 됩니다. 선생님 올 2등급이면 못 가나요? 갈 수는 있지. 네가 원하는 대학은 아닐 거야. 그 다음에 요 개념이 중요한데요. 이거 이따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 개념이라 요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생이니까 중학생은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렇게 점수를 고정해놓고 A와 B를 분할을 했죠. 이거를 고정 분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무슨 소리야? 우리 학교 시험 어려워. 우리 학교 애들 공부 잘해. 90점 이상으로는 할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나이스 사이트에다가 선생님들이 지필평가 비율, 수행평가 비율, 시험 문항 배점, 그 다음에 예상 정답률 이런 것들을 쭉 입력하시면 프로그램이 딱 알려줍니다. 90점 이상 아니고요. 71점 이상이어도 A등급이에요. 이렇게 학교별로 과목별로인데 그거 제가 이따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사실 현재 고2, 고3까지는 큰 의미 없습니다. 고2, 고3까지는 아예 의미가 없는데, 고1부터는 고등학교의 학업 역량을 가늠하는 하나의 요소인 표준편차가 사라지면서 어느 고등학교가 학업 역량이 우수하고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인가를 가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숫자만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경희대가 지난 9월 달에 우리 2028 때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예고안을 내놨는데, 네가 석차 등급이 3등급이더라도 성취도가 A면 너 1등급으로 쳐줄게. 3등급이어도 A등급이 1등급 쳐줄게라는 예고안을 내놨습니다. 그럼 고등학교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A등급을 늘려야겠죠. 근데 A등급을 늘리려면, A등급 늘리는데 고정 분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미친 듯이 쉽게 내야 되겠죠. 90점 이상이 많아야 되는 거니까. 거의 시험 전날에 답을 알려줘야 되는 수준이어야겠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추정 분할로 옮긴 고등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고1부터는 성취도가 40% 미만인 학생들은 반드시 보충지도를 해줘야 돼요. 최성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보충지도를 누가 해요? 선생님들이 하잖아요. 하고 싶겠어요? 그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원을 줄여야죠. 인원을 어떻게 줄여요? 고정 분할로 하면 시험이 쉽든 어렵든 때려주고도 안 할 놈들은 안 하잖아. 많을 거라고. 이거 줄이려면 이 역치를 내리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라면 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한 거죠.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작년 1학년, 재작년 1학년들은 고정 분할이 많았죠. 왜냐면 대학교 때 별로 대입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90점 이상을 그냥 A등급을 준 거예요. 근데 현재 1학년부터는 대부분이 추정 분할이죠. 분당고, 서연고 정도가 고정 분할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도 내년부터 조금 바꾸지 않을까? 경희대가 발표를 하면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뭐 이런 것들 해놨고, 요게 이제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숙대, 동국대까지 니네 우리 대학에 우리 과 올 거야? 그럼 이 과목은 듣고 와 라고 하는 권장 과목을 제가 거기다 실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가 무슨 과를 가고 싶으면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편히 아시겠죠? 그럼 문제는 이런 겁니다.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알아. 근데 나한테 필요한 과목이 그 학교에서 대체 몇 명이 들을 거지? 가 문제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리 역학과 에너지를 들어야 되는데 수강자가 30명밖에 없어. 그럼 1등급은 전교 3등까지인데 우리 학교에서 수학과학으로 날고 긴다는 놈들 다 그 과목을 들어. 아이씨 미쳤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걸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한테 필요한 과목이 그 학교에 몇 학기에 몇 과목이 깔려있지? 이를 생각하시고, 그러면 내가 입학 전까지 무슨 과목을 해야 되지? 1학년 겨울방학 때는 무슨 과목을 해야 되지? 이런 학습 로드맵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서울대와 경희대와 건국대에 2028 예고안을 넣어놨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대, 성대, 중앙대, 경희대 공동연구와 고대, 서강대, 이화여대, 서울시대, 건국대 공동연구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까 그 2022 개정교육과정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읽으시면 아 2022 개정교육과정이 뭐고 2028 입시가 이렇게 변할 것 같구나라는 것들은 아실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글자 보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다 이제 영상 세대니까. 그 12월 1일 설명해 보세요. 하지만 좀 읽고 오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읽고 오시면. 자, 이제부터 편집표가 나오네요. 자, 편집표를 모든 고등학교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보죠. 고등학교별로 교육과정 편집표를 발표를 할 때 엑셀 형식으로 발표하는 고등학교가 있고 한글 형식으로 발표하는 고등학교가 있고 한글 형식으로 발표하더라도 양식이 다 제각각이라 어머님들이 한눈에 비교하기 편하게 제가 그거를 다 한 양식으로 다 옮겨놨어요. 보면 요 음영으로 표시된 것들 있잖아요. 글자에 음영으로 표시된 건 요 성취평가입니다. 아니면 패스페일이건가. 그 다음에 기울임으로 표시된 과목이 있어요. 여기는 없나? 요런 과목 있죠? 아니다, 요거 아니다. 얘네는 없냐, 왜? 낙생고가 없구나, 기울임으로 표시된 게. 잠깐만요. 어디요? 아, 요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여기 있네. 요건 정보과학 같은 거. 기울임으로만 표시가 된 거 있잖아요. 요게 특목고 선택 과목이면서 상대평가인 거죠. 그러니까 특목고 선택 과목을 일반고가 가져왔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꺽쇠 표시한 거 있죠. 수능 과목이다. 수능 과목이다 보시면 되고, 꺽쇠 표시한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울임에 밑줄 표시가 된 게 있어요. 이런 것처럼. 생활과학, 과학융합, 생활과학 2.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감 승인 과목인 고시 외 과목이라고 하는 거고, 기울임에 밑줄이 돼 있는데 음영까지 돼 있다라는 건 고시 외 과목인데 절대평가라는 과목이겠죠. 네. 보시기 편하시겠죠? 자, 낙생고. 작년에 제가 고교선택 설명회 때도 낙생고를 좀 깠는데, 사실 이번에도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18개 고등학교가 최초에 올해 1학년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올해 대부분 18개 고등학교가 한 고등학교 빼놓고 다 바꿨어요. 편제를. 바꿔서 어느 고등학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바꿨는데 이게 바꾼 것의 최종안인 거잖아요. 학생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이거죠. 20계열 아이들한텐 확통미적 기하가 다 필요한데 이 중에 2과목만 들을 수 있다가 문제인 겁니다. 왜냐면 수시는 3학년 1학기 끝나고 지원하니까. 자, 그러면 낙생고의 스탠스는 아주 심플해요, 항상. 어차피 너는 정시할 거면서 뭘 그렇게 따지고 앉아있어. 수능 공부나 해. 왜요? 이렇게 5학점씩 간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네? 일주일에 국어를 5시간을 하고 있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의 배려라는 배려가 지금 2학년 1학기 과목과 2학년 2학기 과목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한 학기에 누구는 이거 선택하고 누구는 이거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과목을 몹니다. 2과목 정도로. 그래서 쪼개지면 내신 방어가 어려우니까 최대한 인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되겠죠. 자, 아까 정보기술과정 제2외국어 교양 과목은 16학점이 필수 이수학점이라 했어요. 자, 2학점 들었고 2학점 들었죠. 4학점이죠. 여기서 4학점 들으면 8학점, 12학점이죠.
그럼 4학점이 B죠? 그 4학점을 여기서 채우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채워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체육의 10학점은 다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체육의 10학점은. 그리고 낙생고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4학점을 1학년 때 깔았잖아요. 그러면 문이과 할 거 없이 그냥 2학년 때 편하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8학점씩은 다 채운 겁니까? 필수 이수 학점을 채운 거니까. 그럼 늘 푸른 거 볼까요? 늘 푸른 고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필수 이수 학점을 채워서 선택이 편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과목이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토론, 주제 탐구 심화. 이게 특목자사고에서 고시 외 과목으로 오랫동안 깔아놓은 건데 이걸 왜 1학점씩 이렇게 깔았을까요? 첫 번째는 니네 제2외국어 교양 과목 그 기술과정 16학점 채워라 라고 하는 배려고 그 다음엔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서 쓰는 과목이거든요. 보고 쓰는 과목이라 해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늘푸른고가 3학년 2학기 때 전문 수학을 깔았는데 이게 과학고 과목이에요. 저는 봤을 때 굳이 이걸 깔았어야 됐나라는 생각은 있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더라도 잘하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는데 전문 수학을 모두가 다 듣는다고? 그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3학년 2학기까지 학교 지정 과목 국영수를 다 해놨다라는 건 우선은 첫 번째 목표는 이수자 수가 쪼개지지 않게 내신 방어를 애들이 부담감을 갖지 않게 하는 게 있고 수능을 끝까지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것들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정보과학, 인공지능 생활탐구 이런 과목도 깔았고 과학과정 이런 과목 깔았네요. 그다음에 증배 운영은 학교장 운영 과목인데 이거는 우선은 예고만 해놓은 거고 확정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주제연구 같은 경우에도 고시 외 과목이 절대평가 과목인데 이것도 보고서 쓰는 과목이라 늘푸른고가 조금 적극적인 편제를 해놓은 것 같고 돌마고도 이런 과목들을 그 16학점 채우는 것 때문에 해놨고요. 특이한 거 없고 보평고 과중이죠. 보평고는 정보인공지능 기초가 문이과 할 거 없이 필수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실험 과목이 깔려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중이니까 한 학기에 물화생지 다 까는 게 아니고 야 물생 과학과제 연구 듣고 아니면 물생 인공지능 수학 듣고 화지 기하 듣고 아니면 지구과가 안 들을 거야? 과중 안 할 거야? 그럼 화학 듣고 실험 하나 들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보편고에서 예를 들어서 화학 실험을 듣는 애가 있다. 그럼 이건 상대평가예요. 근데 공동교육과정으로 화학 실험을 듣는 다른 애가 있다. 그건 절대평가잖아요. 그럼 보편고에서 화학 실험을 듣는 애들은 열받죠. 난 상대평가고 쟤는 절대평가니까. 열받을 필요는 없고 상대평가로 들은 그 실험 과목과 절대평가로 들은 실험 과목은 대학에서의 정성평가가 좀 달라질 겁니다. 네. 리액션이 좋은데요. 분당고 과중으로 전환이 됐고 물생지 화학 이렇게 듣겠습니다. 과중반은 물화생지는 무조건 다 들어야 돼요. 과중반을 하려면 네, 그러시면 되고 예년에 비해서 편제가 요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분당고 대진고 과중 같지만 과중 같지 않은 너 그렇습니다. 영동여고가 편제가 조금 특이한데 요거 제가 요거 아마 텍 4로 돼 있을 텐데 못합니다. 텍 3입니다. 3. 네. 1학년 때 좀 특이한 건 한자와 중국어 돼 있고 그 다음에 물화생 듣고 여기가 문제죠. 요때가 고민이 될 거예요. 여기서 텍 3인데 여기서 세 과목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과 아이들은 그러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화양자는 물리야. 화학 반응의 세계는 화학이고 세포물질들 생물의 유전은 생명과학이야. 내가 메디컬로 가려고 한다면 이렇게 들어야 돼요. 화생으로. 공과 계열을 가려고 한다면 물화로 들어야 되죠. 근데 내가 2학년 2학기 때 이렇게 들었는데 내신이 미끄러져서 메디컬이 날라갔어. 그럼 걔는 공과 계열 지원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용동역 편제가 좋다고 하는 게, 여기서 택 3이잖아요? 그러면, 미적분 2 듣고, 물질과 에너지 듣고, 지구과학을 들은 애들은 거의 없을 거니까, 이건 안 듣고, 세계문제와 미래사회라는 사회 과목, 요거를, 얘가 통합사회가 지금 3학점, 3학점이잖아요. 6학점이니까 8학점이 필수여서 2학점이니까 한 과목을 더 들어야 된다고. 그걸 여기서 듣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택 2니까 고급 과목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세상 주제 탐구, RN 심화, 비판적 질문, 창의적 문제 해결, 공간 걷기. 요거는 1학점짜리 2과목을 듣는 거예요. 이것도 공격적인 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 걷기란 과목이 있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실제로 걷기의 바른 자세, 효과, 운동 후 상해 방지 스트레칭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영동여고의 장점이라면 이제 그 학교장 증배 과목을 운영하는 거고 계획되어 있는 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고 여러분들 때는 무슨 과목이 갈릴지 모르겠습니다. 중앙고, 과중. 여기도 물지 화생으로 해놨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수자수가 쪼개지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지 화생으로 해놓으면 중앙고는 뭐가 단점일까요? 요때가 박 터지겠지. 3학년 1학기 때 내가 이거를 4과목은 들어야 되는데 과탐을 이게 다 상대평가야. 근데 3학년 1학기 때 우리 뭐해요?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내신 상대평가 과목이 이렇게 많아? 지금은 중앙고 애들이 상대평가 과목이 3학년 1학기 때 3과목이라고. 근데 이렇게 많아져. 3학년 1학기가 중앙고의 입결의 분수령이겠다. 불복고. 그렇고. 서연고, 과중. 물화생, 지 깔고 이렇게 깔았다. 이런 과목 좋죠. 이런 과목. 과학창의연구 같은 과목. 송림고. 그렇다. 고급대수라는 과목을 요때 깔았는데 엄청난 메리트가 있나는 잘 모르겠고 수학 관련 학과 관련 애들은 듣겠죠. 순회고 인간관 경제활동 여기 깔았잖아요. 요것도 16학점 채우라고 여기다 깔아놓은 거고. 순회고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야탑 특이한 거 없고. 운중도 전문 수학 깔았죠. 야, 이거 넌센스다. 요거 제가 빨간색으로 문학감상과 비평으로 해놨는데, 요게 101호 개정 교육과정 때는 이게 국어 과목으로 편제가 되는데, 2022 때는 예술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 과목은 아마 바뀔 겁니다. 이게 지금 예고 애들, 문창과 애들일 과목이라 예술 과목으로 편제가 되는데, 뭔가 착각하신 것 같긴 합니다. 이내 그거 없고 태원이 이런 과목을 깔았지만 선택할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음악과 세계의 호혜성 탐구, 생활 속 건축과 공간 디자인. 이거 왜 이렇게 깔았을까요? 예술 2학점, 4학점, 6학점, 8학점, 9학점, 10학점. 이렇게. 판교, 자공고. 판교는 3학년 1학기 때 실험 과목을 이렇게 깔았고, 판교 같은 경우 자공고인데, 이제, 판교 IT밸리 사람들과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IT에 잘 맞는 과목들을 깔았죠. 이렇게 들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IT계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야탑. 그걸 까먹었네. 야탑이 바뀐 게 이거잖아요. 미적.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대수기야 미적 1, 2, 2학 때 듣는다. 그때 판가름 나겠죠, 뭐. 한솔, 평이. 그래서 이거를 그 18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를 제가 과목별로 다시 다 정리했어요. 보면, 요 밑줄 친 과목은 학교의 필수 과목, 지정 과목이에요.
학교 지정 과목이고 밑줄친 과목은 기울임 이런 과목들은 특목고 선택 과목이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정 과목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고 선택 과목은 내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겠죠. 그리고 수능 범위, 수능 수학 범위인 대수 미적 분원 확통을 끝내는 고등학교는 2학년 때 끝내는 고등학교는 영덕, 중앙, 판교 정도가 있네요. 이렇게. 자, 서연과 야탑은 고민이 되시겠죠? 수학을 강점이 있다 그러면 가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과학도 해놨고, 사회 해놨고, 인문계열 가려고 하는 아이들 중에 사회를, 어문계열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상관없지만, 사회과학 계열이나 상경계열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그 학교의 경제, 정치, 법과 사회, 요 세 과목이 언제 깔려있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 과목들이 한 학기에 깔려있으면 좀 박터질 겁니다. 특히 경제 과목은 선택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시는 게 낫긴 하겠죠. 국어, 영어, 그렇고. 그리고 이건 네가 낙생을 가려고 그래? 근데 메디컬을 갈 거야? 그러면 이런 과목을 들으면 불이익은 없을 것 같은데 요렇게 음영 처리한 거는 학교의 필수 과목이고 색깔 안 돼 있는 거는 선택 과목이야. 이렇게 들으면 불이익은 없을 거야. 메디컬을 가려할 때. 그 교과의 필수이 수학점은 이런데 이렇게 들으면 요 학점씩을 듣게 될 거야. 그리고 그 학기마다 몇 개 과목을 들을 거고 공동교육과정은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들으면 붙고 안 들으면 떨어진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들으면 일반적으로 불이익은 없겠다. 그래서 18개 고등학교를 제가 다 샘플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의대 가실 거예요, 다? 아니, 제가 이거를 해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공계열, 공과 계열을 가고 싶어. 아니면 뭐 생명과학 계열을 가고 싶어. 문과 계열 가고 싶어. 그러면 18개 고등학교 편제는 다 돼 있으니까 그 위에 아까 보여드렸던 어디 갔어? 이렇게 대학들 그거 있잖아요. 대학들 이거 권장 과목 보시면서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될지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그 과목을 언제 들어야 될까? 내가 무슨 고등학교를 희망하고 있는데 무슨 계열을 갈 거고 그러면 어느 학기 때 무슨 과목을 내가 들어야 될까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왜 봐야 되냐? 내가 무슨 학기 때 진짜 미친 듯이 빡세겠구나라는 게 와요. 내가 저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저 과목이 이수적수가 적을 것 같으면 이 겨울방학 때 이걸 미리 공부하던지 저 과목을 내가 한 학기에 저 학기에 다 몰려있어? 그럼 이거 겨울방학 때 다 해야 된다든지 이런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고등학교들이 공개한 교육과정도 사실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땅땅땅 하면 수정되는 거예요. 또한 신청자가 별로 없으면 폐강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걸 기준으로 이거 5페이지를 만들어놨으니까 아이랑 머리 맞대서 한번 해보시면 너 봐. 이거 해야 돼. 아까 봐봐. 2대 5대 3대 비율로 3등급 된대잖아.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됐죠? 아이랑 싸울 일만 남았죠. 자, 그 다음에 18개 고등학교의 주요 프로그램, 특색 사업들 정리해놨는데 이거 읽어보시면 되지만 제가 밴드에 18개 고등학교 브로셔들 설명의 사진들 다 올려놨으니까 그게 좀 더 자세하겠죠. 전 이거 정리를 한 거니까. 이거를 보실 때, 그 학교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특별반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반도 정리해놨고 중점 학교들은 뭐가 있는지 정리해놨는데 우선 선택하셔야 될 건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는 그 학교에 장기 프로젝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또 1년 단위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제 연구, 보고서 쓰는 겁니다. 그거를 하셔야 조금 아카데믹한 학생부가 나오는 것이겠죠. 학교들은 대부분 좋은 프로그램들 다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형 학교, 정시형 학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은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좋은 프로그램, 수시로 보내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고
중요한 건 그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그것이 잘 기록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프로그램이 좋아도 정시가 유리하면 정시로 가는 게 맞는 거니까 그냥 수시 중심의 입결을 내는 고등학교, 정시 중심의 입결을 내는 고등학교로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쭉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당고 과중이니까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볼까요? 별게 없네요, 참. 그냥 있던 거 프로그램 열심히 좀 디벨롭 할 겁니다. 디벨롭 할 거고. 판교고 작은 거 써놨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 제가 말씀드렸죠. 일종의 품앗이 같은 겁니다. 내가 인공지능학과를 가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 그런 과목이 없어. 국제학과에 가고 싶은데 그런 과목이 없어.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 이렇게 권역은 성남은 권역을 나눠서 학교들이 과목들을 깔고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온라인으로 깔고 있어요. 올해 1학기와 2학기 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런 과목들이 있겠구나. 그럼 나는 공동교육과정을 무슨 과목을 들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들으면 되죠. 사범계열 가려고 하는 애들 이거 들으면 좋겠고, IT계열 가려고 하는 애들 이렇게 들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 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 이음문학교. 몇 학교에서 설명회 할 때 요 슬라이드를 보여준 것 같긴 하던데, 그 고등학교는 적극적인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기 이음문학교가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도 모자라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도 모자라니까 아예 경기도에서 야 이럴 바야 온라인 학교를 하나 차리자.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개교한 실제적으로 교장선생님도 있고 교감선생님도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도 있어요. 근데 이 경기이문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의 다른 점은 경기이문학교는 아이들 시간표 내에서 해야 돼요. 아이들은 이제 학급 시간표가 아니고 개인별 시간표거든요. 그 빈 시간이 있잖아요. 그 빈 시간에 요 경기이문학교에 깔린 시간과 맞는 과목들이 있으면 그 과목 신청해서 들으면 돼요. 학점 인정도 됩니다. 게다가 절대평가야. 근데 문제가 있지. 우리 학교 시간표와 이음학교의 시간표가 안 맞으면 못 듣지. 두 번째 문제가 있지. 우리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선 짜증나는 일이지. 행정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알리는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런 게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요거 있어요 하고 딱 끝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근데 요게 진짜 모든 과목들 다 깔려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에요. 내년도 신입생의 교육학 편제표가 있으니까 요게 공지가 뜨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돼요. 경기이문학교 공지가 뜨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욕먹지 않을래나 모르겠네요. 괜히 저딴 걸 알려줘가지고 그러죠. 그 다음에 슬래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슬랩.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슬래시라는 단어를 이번 설명회 때 다 얘기했던데, 슬래시 뭐냐면 학교 주도 활동 시간을 그냥 영어로 표현한 건데, 현재 고2, 고3까지는 한 학점 수업을 들으면 17번을 수업을 해야 되는데 고1부터는 16번만 수업을 하면 됩니다. 한 번씩이 비죠. 그런 것들을 학교에다 재량권을 줍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가 사실 대입에 되게 중요할 거라 읽어보시면 되는데, 샘플로 제가 운중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러닝코어라는 브랜드로 슬랫을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브로셔에 다 있고 학교마다 있는데 보통 우리가 창체 활동에 좀 더 추가적인 깊은 활동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지금 대입에 봉사활동, 교회 봉사활동이 안 들어가는 건 알고 계시고 봉사활동이 되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실제적인 얘기긴 한데 고1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했는가, 그다음 공동체의식이 있는가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봉사활동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환경봉사라든지 급식실봉사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개인 또는 팀으로 우리 이런 봉사활동을 계획해서 계획서를 내요. 그리고 한 거를 보고서를 내면 1년에 최대 20시간까지 됩니다. 그래서 수내고 샘플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런 거 보세요. 공학기술과 스마트 솔루션을 이용한 환경보호봉사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본인들이 주제를 정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봉사활동으로 인식이 되고 그러면 진로 역량이나 또는 학업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 모두 다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겠죠.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쭉 정리했는데요. 1, 2학년 동아리만 쭉 정리했는데 고등학교별로 사실 메인 동아리가 있죠. 메인 동아리는 면접을 보기도 하는데 메인 동아리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메인 동아리는 프로그램이 증명돼 있다라는 것. 그 동아리를 나온 선배들이 대학교를 잘 갔다는 거는 있는데 그 동아리의 활동이 나랑 맞지 않으면 나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하나만 안 하거든요. 그 동아리를 나왔다고 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맞는 동아리를 가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엄마 나는 체력을 길러야겠어.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거 들어갈래.
등짝 스매싱을 세대. 그 다음에 학폭입니다. 학폭 3개년치를 정리를 했는데요. 매해 이게 패턴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고등학교가 고질적으로 학폭이 많구나 이런 건 아니고 그 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이 학폭이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타났죠. 뭐 45명이 대입해서 불합격했다. 학폭은 이제 필수 반영입니다. 대입에. 학폭을 가한 애들은 뭐 대입에 반영되는 거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학폭을 당한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 당하냐? 이게 무조건 가해와 피해와 상관없이 무조건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지금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0만 원 깨지는 거예요. 대형 로펌에서 대부분 다 지금 학폭 전담부서를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얼마나 돈이 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로 진행이 되고 피해자인데 내가 돈 쓰면서 이거 해야 되고 이 소송이 길어지고 또 그 학교 다니는 시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있죠. 어쨌든 학폭은 있으면 안 될 것이고 보면 작년에 분당고가 학폭이 좀 많았네요. 그죠? 8명이 5명을 괴롭혀서 이렇게 조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학교장 학폭 자체 해결 건수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때는요. 저게 뭐 학폭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다 학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때는 뭐 했습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이거 둘이 와 악수해 서로 껴안아 미안해 그러면 딱 끝났잖아요. 그게 지금의 학교장 학폭 자체 해결입니다. 근데 지금의 고등학교들은 가해건 피해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중립을 박아요. 이거는 학폭심의회에서 해결을 결정이 나는 대로 하겠다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쪽을 옹호했다가 가해 쪽에서 학교를 고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선생님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은 무조건 중립을 박는 거예요. 그럼 교장 선생님들도 당연히 소극적으로 되겠죠? 야, 안 와. 사과해. 이런 게 안 되는 거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긴 해요. 임해고 교장 선생님, 불국고 교장 선생님 칭찬해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질게.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교과서입니다. 내년도 신세 교과서인데 아직 고등학교는 1월 달에 결정되는 거니까, 1월 달에 결정되는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작년에 교육과정이 처음 개정됐으니까 선생님들이 그 교과서를 거의 안 바꿨어요. 작년이랑 거가 동일합니다, 거의. 그 다음에 이 성취도. 아까 말씀드렸죠. 야, 이 부분인데 벌써 2시간 지나가네. 그러니까 성취도가 우선 고정에서 추정으로 변했다는 알고 계시고, 추정을 하는 이유가 뭐다? A등급 비율을 늘리고 2등급 비율을 줄인다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요건 작년 1학년, 2학년이에요. 작년 거. 그 다음에 올해 거 다시 정리해놨고 그거를 제가 비교한 표를 여기다 놨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작년 1학년 그리고 이게 올해 1학년이에요. 낙생고는 매해 고정 분할을 고수해온 고등학교고 A 성취가 3.8%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고정 분할이 추정 분할로 변했죠. 왜? A등급이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A등급 비율이 9.3에서 20% 늘었고 2등급 비율이 25에서 8.6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늘 푸는 거 보세요. 분당은 그래도 추정 분할을 많이 활용한 노하우가 있어서 크게 그래도 0점 조절이 조금 되는 편인데 늘 푸는 거 보면 추정 분할 똑같은데 수행평가를 10% 늘렸죠. 그래서 수행평가의 기본 점수를 3점 늘렸습니다. 평균이 64.4에서 71.1로 7점 늘었죠. 기본 점수를 높이고 난이도 조절을 한 겁니다. A등급 비율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A 비율이 11.8에서 38.2로 늘었고 13.0에서 1.4로 줄었다. 우리 학교에서 수학 못하는 애들은 1.4%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좀 과소 추정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보세요. 대진고 0.7. 네? 그냥 학교들이 선생님들이 이거를 미리 다 공지를 해요. 시험 전에. 우리 지필평가 A와 B를 가르는 점수는 이겁니다. 라고 공지를 하는데 그럼 선생님들이 예상을 하는 거,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추정과 맞지 않는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는 게 있어서 선생님들이 조금 지금 0점 조절을 좀 더 해야 될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특이한 거 볼까요? 어디 볼까? 중앙고 보세요. 고정 때 0.8.
추정으로 변하니까 19.8. 순회고, 고정 추정으로 변하니까 8.7에서 36점.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었는데, 서영고. 서영고가 이번에도 고정 분할을 했는데, 평균 69.2에서 80.5. 평균이 80.5라는 건 중학교 수준인 거잖아요. 아, 이거 조금 많이 0점 조절이 안 됐다. 상위권 애들 너무 박 터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고등학교가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작년 1학년의 데이터를 올해로 끌고 오면, 그러니까 지금 1학년 아이들이 작년 고1 아이들의 데이터를 올해로 대입하면 아예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A 성취도 비율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요것만 우선 보시고, 요거를 보시되, 고등학교들이 아직은 0점 조절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영어, 얘 어디야? 대진고 절반이 A등급. 중학교네요. 이렇게 해놨고, 얘 누구야? 영덕 0.4%. 분당고는 요거 조절하겠죠. 고정으로 해놨더니 그냥 요거다. 이거 추정으로 변할 겁니다, 아마. 2등급 비율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겠지. 선생님들 보충 지도하느라 바쁠 텐데. 불곡고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올해 1학기, 2학기의 과목별, 고등학교별 지필평가, 수행평가를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필평가는 얘가 60%고 40%다. 그 다음에 60%의 선택형이면 얘는 지필평가에서 논수령은 없었고 다 객관식이었다. 근데 얘는 선택 논수령이니까 주관식도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40%를 얘네가 20%, 15%, 5% 나눠 가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논수령이 없으니까 논수령이 무조건 모든 과목마다 35%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그 35%를 여기서 채웠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0점짜리였지만 기본 점수를 8점을 줬다. 그래서 40%를 기본 점수를 준 거다.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16점은 받는다. 보세요. 수행평가가 50%니까 얘는 숨만 쉬니까 20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1학기, 어디, 잠깐만, 이거 볼까? 이렇게. 자, 같은 수행평가 40%라도 얘는 3개고 얘는 2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 배점이 달라지고 중요도가 달라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특히 수행평가 싫어하는 남학생들 쥐약이겠죠. 그 다음에 작년 수행평가, 올해 수행평가 달라진 거는 이 수행평가 이름들이 굉장히 디테일해졌어요. 왜 디테일해졌냐? 이게 대입에 반영이 되거든. 대학교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는 조금 좀 자세하게 해주지? 뭐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수학, 국어, 영어, 과학 다 해놨습니다. 친절하죠? 사회까지도 해놨네요. 그 다음 이거는 저희 수의하고 고등부 선생님들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난이도 분석을 다 해놓으신 겁니다. 다 해놓으신 거니까. 자, 아까 기억하시죠? 상위권 대학교에 진입 가능한가 안 한가를 가르는 과목은 수학이다. 그렇죠? 여기가 무슨 과목 학원이에요?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난이도를 제가 다시 분석해서 한 표에 볼 수 있게 해놓은 거고. 네, 운동부 현황 관심 없으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특목자사고 입시를 다 정리해놨습니다. 다 싹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들의 입시 결과도 다 정리해놨습니다. 입시 결과를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때 653건이 지금 합격했잖아요. 서울대부터 메디컬까지. 근데 이때 대학 진학률이 절반이었어. 184명만 대학교를 갔는데, 그럼 184명과 이때 재수한 아이들이 합친 건수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몇 명이 갔네, 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상상고 재수 비율은 항상 60%가 넘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쭉 보시면 되고, 민사고는 제가 해외대학교도 있어서 정리해놨고요. 빨간색 표시한 거는 아이비리그입니다. 민사고는 학비가 되게 높죠. 그래서 1년에 한 5천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학비 포함 뭐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서 5천만 원 들고 내가 민사고에 IB까지 보내고 싶다 그러면 IB는 1년에 2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전사고였고 여기부터 이제 외고, 성남외고, 과천외고 쭉 보시면 되고 청신국제고, 김포외고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는 안 가죠 분당 아이들이. 한민고는 특목자사고는 아니지만 비평중고등학교지만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 그거를 제가 또 한 표에 다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딱 2시간 지났는데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자, 지금 한 280페이지 되는 걸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답이 들어보시니까 정답이 있어요? 없죠? 아까 다시 그 변하지 않는 두 문장 기억하세요? 어딜 가도 후회한다, 돌고 돌아 집 앞에 고등학교다. 요거 생각을 하시고 다만 중요한 건 집 앞에 고등학교를 갈 건데 그 고등학교 편제가 내 아이와 맞는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떤 학부모님은 영지학교에 가서 카이스트를 보냈고 외대북을 보내서 서강대에 갔고 일반고에 가서 한양대에 갔습니다. 누가 성공했나요? 셋 다 불만이지. 얘는 우리 중학교 때보다 못하던 애가 의대 갔네. 일반고 갈걸. 역시 자사고 답 없어. 일반고 갈걸. 역시 일반고 답 없어. 자사고 갈걸. 상대적인 겁니다. 정답은 어머님들 머릿속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럼 뭘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아는데 하지 않는 것과 모름에도 알려 하지 않는 것. 요거를 구분만 해도 있잖아요. 구분만 해도 반드시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요거 입학 전까지 요것만 잘 구분해도 됩니다. 우리는 다 여기 있잖아. 그쵸? 제 뱃살이 안 빠지는 것도 다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구분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떻게 2시간 내용이 좀 유익하셨나요? 네, 이 설명회를 한 것도 인기도 한 1300분 하신 거니까 감사하게, 인기는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수의학원이, 여러분들의 대입에 항상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그 다음에 소문을 많이 내셔야죠. 그 다음에 이거 고교백서 당근에 팔지 마세요. 제발. 작년에 올라왔었습니다. 팔지 마시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3년을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